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현재 전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왜 그토록 멤피스를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선수들의 멤피스 그리즐리스 거부 일지, 또 헤이팅 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그리즐리스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이면 밴쿠버 그리즐리스가 멤피스로 연고지를 이전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론토 랩터스와 더불어서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존재했던 두 팀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NBA가 NBA 팀 확장 정책으로 1995년에 두 팀을 창단하죠. 바로 토론토 랩터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두 팀입니다. 그런데 토론토는 비교적 빠르게 또 인기를 끌었고, 데이먼 스타드마이어, 마커스 캠비, 나중에 빈스 카터, 트레이스 맥그레디, 이런 좋은 선수들을 직접 뽑아서 키운 반면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물론 마이크 비비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 전에 브라이언트 리브스라는 선수도 있었지만 토론토에 비해서는 흥행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멤피스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밴쿠버 시절에 아주 당돌한 신인 한 명이 그리즐리스 합류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브 프랜시스라는 선수인데, 기억나시죠? 빈스 카터가 2000년 덩크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함께 아주 훌륭한 조연이 되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9년이었고요. 1999년 드래프트 2순위 출신인 스티브 프랜시스, 프로 생활을 휴스턴 로켓츠에서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지명을 받은 건 밴쿠버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프랜시스가 워낙 주가가 높았죠. 그 당시에 1순위가 엘튼 브랜드라는 선수였고, 그리고 2위가 바로 프랜시스였는데, 당시에 밴쿠버에서는 절대 뛰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야, 이거 신인인데 당돌해도 좀 당돌한 게 아니죠. 시카고 불스가 1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샬럿 호네츠가 3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이 두 팀과의 워크아웃만 참가했었고, 중간에 끼어있던 2순위 지명권의 소유자였던 밴쿠버와의 워크아웃만 불참했습니다. 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고향과 밴쿠버가 너무 멀다, 그곳에서 뛰고 싶지 않다, 그리즐리스가 나를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밴쿠버가 2순위로 프랜시스를 뽑고, 그리고 무려 11명이 이동하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휴스턴 로켓츠 유니폼을 입고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충격이었죠.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제 메릴랜드 대학 나와서 갓 NBA 데뷔하는 선수가 밴쿠버에서 뛰기 싫다는 얘기를 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2순위 지명권으로 프랜시스를 뽑지만, 프랜시스가 밴쿠버에서 뛰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알러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루키의 한마디 때문에 11명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진짜 희대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는 휴스턴으로 가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또 훌륭했던 베테랑이었던 하킴 올라조원과 호흡을 잘 맞췄고, 또 신인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멘탈에 문제가 있었고 600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프랜시스는 올스타에 3회나 뽑혔지만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입지와 실력을 잃어갔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선수였죠. 그래서 그리즐리스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첫 번째 선수는 프랜시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17년에 챈들러 파슨스입니다. 챈들러 파슨스 하면 휴스턴 로켓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본인보다 키가 큰 선수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엄청난 그런 농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 희생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공격력 갖추고 더 잘생긴 셰인 베티에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4년 93일에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도 사실 연평균 한 23밀 되면 좋은 금액인데, 2016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그런 계약을 맺었으니 파슨스는 진짜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런데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드러눕기 바빴고 실력도 엄청나게 퇴보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7-18 시즌 개막전부터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첫 경기였어요. 그런데 파슨스가 자유투를 던지려고 하니까 멤피스 팬들이 부한 거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파슨스가 완전히 기름을 붓는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홈팬들의 야유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뭐 아무 상관없던데. 예, 그런데 앞으로도 뭐 홈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나는 홈 경기를 원정처럼 여길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최악인 거죠, 최악. 예, 본인이 어쨌든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리고 먹튀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홈팬들의 그런 반응이 오죽했으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그냥 맞받아 쳐버렸죠. 맞받아 치면서 결국 뭐 멤피스가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FA를 앞두고 나서 결국 챈들러 파슨스가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때는 또 FA를 앞두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상당히 정상적인 척 했었거든요. 아, 멤피스에서 내 계약을 다 끝마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또라이인 거죠. 네, 그래서 멤피스와 4년 93일 계약을 맺었었는데 3년 95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된 거니까 4년을 다 못 채웠고 3년 동안 95경기 뛰었어요. 그 라멜로 볼도 3년 동안 100경기 이상은 뜁니다. 그런데 파슨스는 그냥 들어 누운 거죠. 93일 받고. 그래서 3년 95경기 뛰었는데 득점 전부 다 반토막 났어요. 7.2득점, 2.6리바운드. 필드골이 키가 큰 포워드인데 39.3%, 3점이 34.1%. 진짜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었는데 주댕이까지 나불나불 거리니 멤피스 팬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멤피스의 FA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수로 남아있고, 네, 그리고 멤피스 팬들에게 했던 저 한마디가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최악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바로 안드레 이거달라죠. 안드레 이거달라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트레이드를 통해서 멤피스로 향하게 된 이거달라였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다가 멤피스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달라가 멤피스 합류를 거부하면서 훈련도 참가 안 해, 그 다음에 실제 경기도 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참가해서 젊은 선수들에게, 그 당시에 뭐 어린 선수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뭐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법도 했는데 아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달라가 멤피스의 지역사회와 멤피스의 스포츠 팬들과 멤피스의 그리즐리스의 구단 구성원들을 정말 빡치게 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멤피스 같은 쩌리팀에서 뛰기 싫다. That sh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멤피스 같은 등신 같은 팀에서 뛰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뇌에 우동서리가 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멤피스의 젊은 선수들은 이거달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굉장히 싫어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모란트와 스테픈 커리가 서로 SNS에서 막 설전 벌이기도 했었고, 그 당시였는데, 이 딜런 브룩스가 이거달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서 뛰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다. 빨리 이거달라 내보냈으면 좋겠다. 얼른 이거달라를 상대로 만나서 우리 멤피스가 어떤 팀인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가죠. 딜런 브룩스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이거달라가 딱 와서 팀 연습도 참가하네. 그 다음에 멤피스한테 대쉬시라 그래.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 이거달라는 멤피스 소속으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채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멤피스 역대 아마 팬들이 가장 혐오하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선수로 지금 등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달라 멤피스 팬들에게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었고, 왜 그토록 이거달라가 멤피스를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멤피스 팬들의 기억 속에 이거달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수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얼마 전에 스티븐 A 스미스, 굉장히 돈 많이 받는 방송인인데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였냐면, 멤피스는 훌륭한 스포츠 도시다. 훌륭한 팬과 사람들이 있다라고 니주를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지미 버틀러를 비롯한 몇몇 NBA 선수들은 멤피스 같은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멤피스는 치안이 굉장히 나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NBA 선수들은 도심지에 살지 않아요. 다운타운에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촌 가서 살죠. 그리고 굳이 멤피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치안의 그 차이가 극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인구 몇 명당 살해, 그 다음에 총기 사고, 이런 비율 자체가 멤피스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멤피스라는 팀을 딱 집어서 방송인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멤피스의 주민이거나 스포츠 팬이었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치안이 미친 듯이 좋은 도시가 얼마나 있다고.
사실 도킹 얘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딱 한 특정 도시를 짚어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자모란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모란트는 멤피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데스먼드 베인도 떠난 마당에 자렌 잭슨 주니어와 함께 멤피스의 기둥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받아쳤습니다. 아니 파이널 기간인데 멤피스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네?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시리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및 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뿌리고 자빠졌구만. 이렇게 딱 반격을 했어요.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총으로 주접을 까긴 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내가 그래도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도시 또 팬들을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스티븐 A. 스미스가 뭐 영향력이 없는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지는 경기장에서 뭐 카드 게임 했나요? 그 핸드폰 잡혔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로남불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농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물론 뭐 단편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경기장 직접 가서 삐딱하게 자세 취하고 핸드폰에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반감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멤피스 합류를 좀 거부한, 그러니까 합류라기보다는 멤피스로 트레이드 되는 걸 거부한 선수는 있어요. 올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지미 버틀러, 그다음에 케빈 듀란트 둘 다 멤피스 가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본인들의 행선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멤피스라는 도시가 너무 싫어서는 아니었고, 뭐 과거에 스티브 프랜치스라든지 혹은 안드레 이거달라, 그 다음에 멤피스 팬들을 완전히 그냥 졸로 본 그런 챈들러 파슨스, 쓸데없는 메시지를 건넸던 스티븐 A. 스미스, 자, 이런 역사들만 없어도 멤피스는 충분히 또 NBA 선수들이 뛸 만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멤피스를 뭐 잠깐 들렸다가 가본 적이 있는데 댈러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었고 또 앰퍼니 하더웨이 같은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그 도시의 분위기 자체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한 데는 모든 도시들이 다 위험합니다. NBA 선수들이 사는 그런 부촌의 환경까지 굳이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몇몇 NBA 선수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의 그리즐리스 헤이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밴쿠버 그리즐리스 때부터 연고지가 정말 최단기간에 멤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즐리스의 역사가 좀 꼬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멤피스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았고, 한때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도 차지했었고 밝은 미래가 놓여 있었는데, 어쨌든 데스먼드 베인을 내보내면서 리툴링에 들어갔지만 또 멤피스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 들어서는 듀란트 트레이드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멤피스가 또 하루빨리 명문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이제 진짜 오프시즌이네요. 오프시즌도 저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